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또 가까이. 더 세게. 와, 이쪽도. 오, 생일도. 아, 잘했어요. 가까이 가도 돼. 이렇게. 그렇지. 한 번 더. 세게. 호. 또. 더 세게. 호. 한 번 더. 오. 맘맘TV 최현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둥이 어떻게 키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크게 다를 게 있나요? 육아라는 게 한 명을 키우나 두 명을 키우나, 옛날에는 뭐 6, 7명도 그냥 키우셨다는데 그래 이게 뭐가 힘든 건가 하면은 또 그런 것도 같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루하루 닥치면 그렇게 쿨한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 참 방송계의 클리셰, 많은 분들은 아니었고요. 두 분이 저에게 육아에 대해서, 특히 쌍둥이 육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요청해 주셨어요. 그 두 분의 의견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혹여나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까 싶어서 오늘은 쌍둥이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2돌이 넘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제 자신에게 박수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2돌 생일상을 차려줬는데요. 제 고민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먹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거야말로 정말 악마의 유혹인 거죠. 그걸 맛보는 순간 지금까지 맛봤던 텁텁하고도 거친 식감의 통밀빵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될 것이 너무 뻔해서 빵집에 갔더니 마침 우연히 커팅하기 전 상태인 식빵을 커팅하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해가지고 네모나게 커다란 이 식빵을 2개를 사왔어요. 그 위에 뭐 딸기 올리고 블루베리 올리고 키위 이렇게 단면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초 꽂고 예쁜 별 모양 이런 것들 꽂아주니까 꽤 그럴싸한 예쁜 케이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반드시 2개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쌍둥이라는 이유로 한 날 1시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각각 자기 생일을 챙김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같이 태어났으니까 너희 생일 같으니까 하고 그냥 케이크 하나로 때우는 건 나 절대 안 해줘야지. 제가 그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각각에게 케이크를 하나씩 해줬고요. 물론 생일 축하 노래도 생일 축하합니다 정수준의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정세인의 생일. 각각 불러줬습니다. 물론 생일 케이크 촛불 부는 것도 내 건 내가 각자 불도록 해줬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둘이 태어난 날이 한 날이지만 둘은 하나의 반이 아니라 하나예요. 이렇게 서로의 반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일란성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러면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반반이 되면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삐뽀삐뽀 119를 쓰신 하정훈, 그분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정훈 하면 모르실 분도 계시지만 삐뽀삐뽀 119 저자요 하면 아실 텐데, 선생님께서도 저희 쌍둥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둘이 각각 온전한 개체로 존중돼야지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슈가 사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쌍둥이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형태로 각각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쌍둥이 키우면서 재미있는 점 여러 가지 있지만 둘이 또 비슷해요. 저희 아이는 성별이 다르고 기질도 상당히 다른데 이 발달은 의외로 되게 비슷해서 키도 거의 비슷하고요. 몸무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너무 더 귀여운 거예요. 한 명 한 명도 물론 귀엽지만 이렇게 같은 앵글 안에 똑같은 2개의 옷을 입고 사진 찍으면 귀여워 이런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저도 같은 옷 입혀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자칫 각각의 정체성을 잃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쟤도 이 옷을 입네? 내가 쟤인가? 쟤가 난가? 이런 혼란이 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제 가끔 있대요. 그래서 그 둘이 반드시 분리가 돼서 같은 옷을 입기를 서로 원한다고 한다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입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거나 해서 정말 똑같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음을, 다름을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니까 똑같은 거. 아, 우리 PD님이 정말 중요한 여기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둘이 막 싸우니까 서로 상대방이 입은 게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똑같은 걸 사줄 수밖에 없다, 이런 토로를 하시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 그럴 때 반드시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 안 돼! 뭐 이럴 건 아닌데 그 안에서도 자기 정체성, 내가 쟤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이걸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사실 오늘 하려던 얘기는 서열 문제. 우리나라에선 사실 너무 예로부터 당연하게 일본 차이도 언니가 언니지,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첫째, 둘째를 매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오히려 서열을 매기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르는 인터넷 쌍둥이 카페에서도 제가 그 여러 댓글과 질문글을 분석한 결과 약 96%의 비율로 서열을 매기지 않는 게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의 서열을 아직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1분 차이에 첫째, 둘째를 매기는 게 그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물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서열에 따라서 부여되는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란 것만 생각해봐도 저랑 언니랑 많이 하는 대화이기도 한데요. 제가 언니한테 어이구 첫째 병 이렇게 말하고요. 언니는 저에게 으이그 둘째 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첫째인 저희 언니는 자기가 다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언니와 함께 자란 저는요, 결정 내리는 거, 내가 앞장서야 하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저랑 언니랑 박수치고 손뼉을 친 게 뭐냐면요, 저희 언니가 지금까지 데이트했던 남자는요 모두 막내 아니면 둘째였습니다.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첫째가 없었어요. 그만큼 첫째끼리는 부딪힌다는 거죠. 둘째, 셋째와는 스무스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저요? 단 한 명도, 한 명 있어. 저희 형부는 막내고요. 저희 남편은 현재 첫째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 이 문화, 서열 매기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길러진 어떤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언니는 이런 말 합니다. 첫째여서 가지고 있던 책임감, 부담감이 어깨를 누를 만큼 무거웠다. 첫째니까 본보기가 돼야지. 첫째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저는 둘째였기 때문에 제가 리드하거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기회가 없었고 그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실제 쌍둥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령기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뭐 유치원이든 학교든 가게 되면 서열이 있는 쌍둥이의 경우 이런 문제가 간혹 생긴대요. 다 나이는 같지만 첫째와 친구인 어떤 아이가 첫째 아이가 내 동생이야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 나도 형이라고 불러 라고 이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나이고 또래인데도 동생이라고 불리는 순간 다른 또래 집단 내에서 너 동생해 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관계 맺기에 있어서 또래 집단 내에서 약간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열을 매기는 게 반드시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서열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이 동등한 거야 하는 때에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 하면 너가 첫째야 하는 순간 많은 다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뒤돌아보면 왜 그런 게 있죠. 첫째는 부모가 부재할 때 너가 엄마 역할 대신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권한 위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책임감?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리모컨 소유권, 과자 배분권 이런 거를 이제 첫째가 가지면서 엄마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서 책임감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요. 저는 둘째로 자라면서 이런 건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배운 거죠. 저 권위자를 어떻게 잘 구슬러서 어떻게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과자를 잘 얻어낼 것인가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둘째는 이것도 너무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눈치가 빠르고 어디서나 스무트하게 너무 모나지 않게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능력은 또 잘 길러지더라.
그런 걸 볼 때 서열을 매기는 것에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정은 현재로서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우리 둘이 합의해가지고요. 제가 첫째 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래라. 니네가 정했으면 존중한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서로 서열이 없이 제가 보니까 지금 서로 약간씩 상황에 따라서 챙김 받는 사람과 챙겨주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구도가 저는 지금 흡족하게 마음에 들어요. 음식 같은 건요, 준이가 세인이 은근 잘 챙겨줘요. 뭐 물건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인이가 준이 거 잘 챙겨줘요. 뭐 이런 걸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준이가 첫째처럼 때로는 인이가 첫째처럼 이 모습도 참 보기 예쁘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열 문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우리 아이에게 맞게 하면 된다. 우리 가정에게 맞게 하면 된다. 때로는 뭐 조부모님이 강력하게 서열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현명하게 많은 대화를 통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 서열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계시는 예비 어머니들 고민 들어가시겠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맘맘TV 오늘은 여기까지.